그녀는 엄마라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 말이 목 끝에서 오래 머물다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식탁 위엔 식은 국과 젓가락 그리고 고요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중얼거렸죠. 반찬이 왜 이래? 잡채 같은 건 없어? 그녀는 말없이 국그릇을 그의 앞에 밀었습니다. 그의 말투엔 화보다 익숙함이 더 짙었어요. 익숙함은 때로 흉터보다 깊게 남습니다. 현관에서 아들이 신발을 신었어요. 아들 음식물 좀 버려줘라. 몰라. 엄마가 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그 짧은 소리가 그녀의 하루를 끝냈죠. 싱크대 물줄기가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물소리 밑에서 혼잣말처럼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 집엔 밥 냄새만 남고 말은 사라졌을까? 김이 사라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식어갔습니다. 남편은 리모컨을 눌러 볼륨을 높였어요. 그녀는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그 매듭엔 의무와 체념이 함께 엉켜 있었죠.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방 안부를 낮추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어딘가 낯설었어요. 웃음을 잃은 입술, 잠긴 눈동자. 그녀는 아주 작게 불러보았습니다. 선이야. 낯선 이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 더 불렀어요. 선이야. 그제야 눈가가 떨렸습니다. 서랍을 열어 낡은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젊은 날 첫 월급으로 산 거였죠. 핀을 머리에 꽂자 거울 속 여자가 아주 조금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일이 전부는 아니야. 이제 내 몫을 찾을 때야. 부엌으로 나가 밥솥 코드를 뺐습니다. 따뜻하던 불빛이 툭 꺼졌어요. 집안의 공기가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무언가 끝났고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열렸죠. 현관에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그녀는 앞치마 끈을 풀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매듭이 풀릴 때 작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오래된 마음의 매듭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설거지로 거칠어진 선, 장바구니 끈이 남긴 자국. 그 모든 흔적이 하나의 단어로 겹쳐 보였죠. 엄마. 그녀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이름을 잠시 내려놓기로 했어요. 불을 끄기 전 거울 속 여자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얼굴은 또렷했죠.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일 아침 밥은 없어요. 그 말이 방 안을 천천히 떠돌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시작에 가까운 공기였어요. 아침 공기가 부엌을 스쳤습니다. 보온밥솥에 불빛이 꺼져 있었어요. 식탁 위엔 찻잔 하나와 식은 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밥은 안 했어? 그녀는 찻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쉬고 싶어요. 쉬어? 나가서 돈 벌어오는 사람은 나야. 그 말이 오래된 벽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대신 찻잔을 한 모금 마셨죠. 쓴맛이 혀끝에 남았지만 그 맛이 이상하게도 편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밥 줘. 그녀는 잠시 멈췄어요. 식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 없어.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커졌고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오늘은 나를 위한 밥을 지으려고요.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정적이 낯설지 않았어요. 남편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보다가 신문을 다시 들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죠.
그녀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엔 여전히 밥이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엔 이상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던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숨을 쉬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변했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 말이 부엌을 가볍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걸린 앞치마를 바라봤어요. 그 매듭이 풀린 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그녀의 하루 같았죠. 그녀는 부드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이대로 괜찮아요. 그 말에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점심 무렵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화면 속 글자가 어쩐지 낯설었어요. 문자를 보내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있던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이거 문자 보내는 거 또 어떻게 하더라? 아들은 이어폰을 빼지도 않은 채 대답했어요. 엄마, 그거 어제도 알려줬잖아. 그래도 한 번만 더 말해줘.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한 번에 못 외워? 그 말투엔 짜증보다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좀 느리지. 나이 탓이지 뭐. 아들은 휴대폰을 잡아당기듯 받아들었어요. 이렇게 누르고 여기 눌러서 보내면 돼요. 끝. 그 말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남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에 남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화면 속 세상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다시 화면을 켰어요. 오늘은 밥 안 했어. 그냥 쉬었어. 짧은 문장을 쓰고 보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결국 보내기 대신 삭제를 눌렀어요. 지운 자리엔 빈 화면만 남았습니다. 부엌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뉴스 좀 봐라. 또 이상한 일 터졌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덧붙였습니다. 요즘 세상은 휴대폰 모르면 불편하잖아. 좀 배워.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알려줄 사람이 없네요. 남편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애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됐네. 괜히 감정 상하게 굴지 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 상하게 굴지 말라는 그 말이 마치 자신이 문제를 만든 사람처럼 들렸어요. 휴대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꺼진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어요. 웃지 않는 입술, 말하지 않는 눈. 그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가엔 서서히 물기가 고였어요. 저녁이 되자 집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TV를 켜고 소리를 높였고 아들은 방 안에서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벽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물속의 기포가 천천히 올라왔어요. 그 작은 기포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밥은? 없어요. 짧은 대답이었죠. 남편은 리모컨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당신 게으르다 소리 듣겠어. 그녀는 잔잔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참나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녀는 컵을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물이 넘칠 듯 흔들렸죠.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 내일 저녁 늦어요. 그래, 밥 데워둘게. 아니, 밖에서 먹을 거야.
아들은 잠시 웃었습니다. 엄마 밥, 요즘 입맛에 안 맞아서.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꺼풀이 조금 내려앉았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한동안 밥 안 할 거야. 왜? 몸 안 좋아?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엄마답지 않네. 그녀는 웃었어요. 이상하단 말, 그거 좀 슬프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한테 왜 그런 말 해?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예전처럼 해. 그녀는 조용히 되물었어요. 예전처럼 그게 언제였죠?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TV 화면이 번쩍였고 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녀는 그 빛 속에서 자신의 표정을 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표정이었죠. 포기와 슬픔,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나는 단단함. 당신 밥 데워줄까? 됐어. 나가서 먹을게. 그의 발소리가 현관으로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의 소리가 모두 사라졌어요. 그녀는 식탁에 앉아 남은 컵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속의 파문이 잦아들었어요. 그 잔잔함 속에서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같이 산다는 게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그 말이 허공에 퍼졌다가 돌아왔어요. 그 소리가 귀에 닿을 때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아닌 한숨이 먼저 나왔죠. 식탁 위엔 세 개의 그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었고, 하나는 덜 비었고, 마지막 하나엔 아직 밥이 남아 있었어요. 그 밥이 식어갈 때까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그녀는 혼자 거실을 지났어요. 식탁 위엔 식은 밥그릇과 빈 컵, 그리고 앞치마가 의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매만졌어요. 천의 거칠기가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좀 쉬자.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조명을 켰습니다. 불빛이 거울 위에 떨어졌어요. 거울 속 여자는 피곤해 보였죠. 말라버린 입술, 그리고 빛을 잃은 눈. 그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거울 속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시 물었습니다. 너 언제부터 웃지 않았니? 그제야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선이야. 자신의 이름이 낯설게 들렸어요.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선이야, 이제 그만 울자. 그 이름이 거울 안으로 번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서랍을 열어 낡은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첫 월급으로 샀던 물건이었죠. 핀을 머리에 꽂자 거울 속 여자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그 웃음을 보고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 아직 괜찮아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잔잔했어요. 그녀는 다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빛이 천천히 그녀의 얼굴에 스며들었죠. 이제 나로 살아도 되겠죠?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묻는 듯 했지만 결국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였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창문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죠. 달빛이 그녀의 얼굴 위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맞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선희 씨.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어요. 그 말이 방 안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자신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른 새벽
그녀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테이프가 사가붙지 않는 뚜껑 위엔 희미하게 적힌 글자가 있었어요. 가족 사진. 상자를 여는 순간 오래된 필름 냄새가 공기 속에 번졌습니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들었습니다. 젊은 그녀가 웃고 있었죠. 짧은 머리, 하얀 블라우스, 그 품에는 어린 아들이 안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도 활짝 웃고 있었어요. 그때의 웃음은 지금보다 훨씬 밝았죠.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쓸었습니다. 그땐 다들 참 젊었네.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 때마다 사진 속 웃음들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첫 생일 케이크 앞에 앉은 아들, 촛불을 끄며 환하게 웃던 얼굴. 그 옆에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졌지만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때의 자신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때도 참 단단했지. 잠 못 자도 밥을 못 먹어도 웃을 수 있었던 나였는데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어요. 지금의 나보다 훨씬 강했구나. 그 말이 스스로에게 닿자 눈가가 따뜻하게 젖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뭐해요? 사진 좀 보고 있었어요. 그걸 왜 꺼내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는 잠시 그녀 곁에 서서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당신 참 젊었지. 응, 젊었죠. 그땐 내가 미안했어요. 뜻밖의 말이었죠.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문틈에서 아들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엄마, 그게 내 돌사진이야? 응. 내가 처음 케이크에 손 넣던 날. 그때 엄마 예쁘다. 그 한마디에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랬지. 그땐 엄마도 예뻤어. 아들은 잠시 미소 짓더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상자에 천천히 넣었어요. 그 시절의 나는 사라진 게 아니야. 그저 오랫동안 숨어 있었을 뿐. 그녀는 마지막 한 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햇살 속에서 웃고 있는 젊은 자신이었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선희 씨. 그 말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빛이 사진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오래된 웃음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을 비쳤습니다. 식탁 위엔 밥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이 있었어요. 그녀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오늘의 부엌엔 익숙한 냄새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고요가 좋았어요. 남편이 방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밥은? 없어요. 없다니 무슨 소리예요? 아침인데. 오늘은 밥 안 해요. 남편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요? 그녀는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 쉬고 싶어요. 쉬어? 당신 하는 일이 뭔데 쉬어요? 그녀는 잠시 웃었어요. 그래요. 나도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일하고 있었는지. 남편은 기가 막힌 듯 웃었습니다. 살림을 일이라 그래요? 네, 저한텐 일이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작해서 아무도 모르게 끝나는 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TV에서 뉴스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잡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천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 끈엔 수십 년의 세월이 묶여 있었죠. 이거 좀 봐요. 이 끈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풀었어요. 그녀는 매듭을 천천히 잡아당겼습니다.
실밥이 살짝 뜯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는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이제 그만 묶을래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손끝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끈이 풀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앞치마가 손끝에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부엌 공기 속으로 가볍게 떨어졌어요. 그녀는 천을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죠. 그건 오래된 장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어요. 햇빛이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잠시 느꼈습니다. 숨을 들이쉬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이제 그 공기가 정말로 자신의 것이 되었죠. 이제 나로 살래요.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부엌을 울렸어요. 남편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향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이 향 참 좋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짜 그녀의 얼굴을 닮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부엌 창으로 붉은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엔 밥 대신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불리지 않은 이름이 이상하게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들이라는 이름이 떴지만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나랑 이야기 중이에요. 그 말은 세상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엔 오래 남았습니다. 벨소리가 멎자 부엌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번졌지만 그 쓴맛이 묘하게 좋았어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맛이구나.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반찬은 뭐예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나를 위한 반찬이에요. 남편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변했네요, 당신. 그래도 나쁘진 않죠.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찬 공기 속에서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굳은 살이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선희 씨, 고생 많았어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젠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오래된 앨범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표지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사진 속 웃음이 다시 떠올랐죠. 그래요,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이 부엌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창문 밖으로 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빛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쓴맛 뒤에 남은 단향이 입안에 맴돌았죠. 그 향은 오래된 상처를 덮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내일은 뭐 먹지?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일은 아직 몰라요. 그 말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게 이렇게 자유로울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미소 짓고 있었죠. 잘했어요, 선희 씨.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감쌌습니다. 불을 끄자 부엌엔 차 향기만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고도 아름다웠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자신으로 살아낸 첫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연스럽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딸로만 살아왔던 한 여인이 오랜 세월 끝에 자신의 이름을 다시 찾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린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기다리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나는 언제 살아왔을까? 자연스럽게는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꼭 전하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자연스럽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이름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 자연스럽게는 언제나 그 곁에 있겠습니다.